자, 음정고 부교재 시즌 4죠. 자, 25번 지문부터 4지문씩 잘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25번 지문부터 볼게요. 자, 25번 지문 1번 문장부터 보면 자, dramatic play provides a risk-free stage. 자, free는 지난번에도 독해할 때 아마 얘기했겠지만 뭔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위험이 없어. 위험이 없는 무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과감하게 이것저것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ramatic은 여기서 극, 그러니까 우리 연극할 때 그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다들 선생님 놀이, 의사 선생님 놀이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놀이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뭔가 좀 위험이 없는 무대를 만들어 준다, 제공해 준다. 근데 그 무대에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관계 부사가 쓰인 거고 선행사로 스테이지가 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뭘로 바꿔도 돼요? 그 무대 위에서니까 온 위치로 바꿔도 되죠. 무대 위에서 우리가 연극을 하는 거니까 in 위치가 아니라 on 위치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can explore and experiment with ideas. 뭔가 생각들을 가지고 막 탐험하고 실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콤마 썼으니까 이제 병렬이죠. Test and evaluate their skills.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 and 그리고 add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에다 그걸 더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할 수 있대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 own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risk free랑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만의 정체성, 자신만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creative, 특히 original 같은 단어랑 연동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극놀이는 아이의 창의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in role play, children act as if they are someone else. 자, as if 나오면 as if 가정법인 쌤 여기 왜 현재 시제 썼어요? 네, as if는 그냥 현재 시제로 써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역할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누군가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그러고 콤마하고 imagining and weighing possibilities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분사구문으로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서 뭔가를 상상하고 그리고 weighing 가능성들을 저울질해 보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면서 가능성을 막 염두에 두면서 다른 사람인 척 행동을 한다. 그래서 this helps them. 그래서 이것은 즉 이 역할놀이를 하는 것은 아이들을 돕는데요. 뭐 하도록? analyze situations. 상황을 분석하도록. 자, analyze는 help가 나왔으니까 to analyze로 바꿔도 무방하죠. 그래서 상황을 뭐로? different perspectives. 다른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핵심 주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1번 문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관점으로 다른 어떤 특정 환경이나 상황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타인을 흉내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타인을 흉내냄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pretend, 뭐뭐 하는 척 하다죠.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with all the gestures. 자, 이렇게 with가 나와서 콤마로 끊겼죠. 그러니까 with 전치사구가 쭉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까지가 삽입구인 거예요. 그럼 어쨌든 pretending to be, 그럼 얘는 지금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로서 즉 분사구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인 척하는 그런 가장을 하는 것은 with all the gestures, 모든 몸짓과 행동 그리고 언어가 that involves, 수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은 여기 동사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동명사로 쓴 거지. gives children practice thinking 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 practice를 목적으로 잡아야지. 그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게. Thinking divergently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they can pretend to. 그러니까 그 가장 흉내내는 역할을 흉내내면서 각기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역할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발산적으로 사고한다. divergent는 뭐냐면 하나의 이 뿌리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divergent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converge는 한 여러 가지 공간에서 한 군데로 수렴하는 걸 converge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수렴적 사고라고 하겠죠. convergent는. 그래서 divergent 그러니까 이렇게 갈래로 다양하게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발산적 사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 놀이를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돌볼 때 뭐 진짜 얘기로 어떻게 진찰을 하고 그리고 손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병원 가서 배운 적 있고 관찰한 적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의사쌤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발산적으로 처음에 막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after they have decided what and how to play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결국 병원 놀이를 할 때 나는 간호사를 할지 환자 역할을 할지 의사 역할을 할지 막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그럼 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발산적으로 막 생각하다가 결국 하나를 정하고 나면 their attention shifts 그러면 이들의 집중력은 관심은 뭘로 바뀌냐면 to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인 거야. shift는 바뀌다. 그래서 shift A 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to가 전치사로 쓰였으니까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동명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문법 조심하세요. staging the play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했던 이 연극을 stage는 이제 동사를 쓰면 무대를 만들어내다, 무대를 꾸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했으니까 이제 그 역할 하나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자, 그래서 their thinking becomes more convergent. 이제는 얘네들의 생각이 발산해서 수렴적 사고로 좁혀진 거야. 이제 나는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할 거잖아. 이제 나는 병원놀이 할 건데 나는 의사를 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나는 의사 역할만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럼 의사 하나만 딱 생각하고 그것만 몰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creativity and innovation rely heavily on divergent thinking.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성이나 이런 혁신 같은 것들은 뭔가 발산적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의존하겠죠. 하지만 to accomplish goals, 뭔가 근데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산적 사고뿐만 아니라 수렴적 사고 또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뭔가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발산적 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만 미친 듯이 많이 하고 정작 실천을 안 해서 그냥 생각을 만들어내는 데만 그치는 거고, 그래서 수렴적 사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창의적 사고라고 한 거는 진정한 창의적 사고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만 그걸 진짜 실천해서 현실로 만드는 거, 실현시키는 거. 자, 그래서 it's no wonder. 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게 아니야. that 뭐냐면 자, 이거는 가주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뭐가 놀랍지 않냐면 research shows that. show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접속사. Young children spend a good deal of time role playing. 자, 여기도 spend가 나왔으니까 목적어 time 나왔고,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의 시간을 소비하다는 사실 전치사 on이 생략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ing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알겠죠? 그래서 역할놀이에 엄청나게 시간을 쓰는 아이들이 have 갖는데, 자, 여기 수일치 조심해야겠죠? 여기서 주어는 have니까 이 절의 주어니까 CS로 표현할게요. CV 이렇게. have high scores and measures of creativity. 창의성의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더라라고 하면서 지문이 끝납니다. 자, 문법은 뭐 몇 개 제가 잡기는 했는데 다 중학생 때 충분히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문법으로 나올 여지는 있겠으나 나온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쌤, 점수 맛있게 먹을게요 라는 정도지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와서 4쪽에 내용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아이들의 역할놀이와 그에 따른 창의성이 소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1, 2번 먼저 묶어서 보면, 역할놀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역할놀이는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가 이제 1단에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3, 4에서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한번 나눠서 해보죠. 그래서 역할놀이의 일단 기능,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까? 기능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놀이의 기능 1,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역할에 대해 창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도출하는 발산적 사고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역할에 대해 창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도출하는 발산적 사고를 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 2. 그리고 그냥 그런 발산적 사고에 멈추는 게 아니라 역할을 아이들이 특정 역할을 정하게 되면 목표 달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수렴적 사고도 하게 한다. 그래서 주제는 아이들의 역할놀이는 창의적 사고와 실천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게 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력이 아니죠. 그래서 동시에를 영어 단어 하나 잡으면 당연히 동시에는 S로 시작하는 simultaneously 이렇게 잡으면 되죠. simultaneously simultaneously 이게 동시에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내용 위주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만 명심하세요. 역할놀이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생각만 막 발산적으로 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그러고 아이들이 역할을 정하면 그러면서 실천도 직접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창의력을 그냥 생각만으로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접 실현해보고 한번 구현해봄으로써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무대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6번 지문 볼까요? 자, 26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26번 지문은 이건 좀 개인적으로 중심 내용 출제, 즉 주제나 제목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지문 분석에서 좀 알려주겠지만, 자, 1번부터 한번 잘 보면 Many extreme environments not only 나왔죠? 많은 극단적인 환경이 require focus, 집중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provide conditions, 어떠한 여건들을 제공하는데 그 여건이 that foster it, 즉 주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는
conditions가 되고요. 그래서 that foster it까지가 관계절이죠. 그래서 그것을 촉진하고 육성시켜주는. 그러니까 it은 당연히 focus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집중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여건 또한 제공을 한대요. 가령 solitude and freedom from mundane distractions.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의 집중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방해 요소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혼자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극단적인 극한의 환경이 엄청 춥거나 엄청 덥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돈리 기왕 나온 거 서술형 조심할까요? 자, not only의 but also be는 not only를 맨 앞으로 도치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랑 조동사 뒤집으셔야죠. 그래서 여기 require라는 일반 동사가 쓰였으니까 여기는 not only 그리고 주어가 environment 쓰니까 do로 시작하시고 not only do many extreme environments 하고 그냥 여기는 그대로 그냥 require 해서 쭉 가면 되겠죠. 그래서 not only를 맨 앞으로 뺀 부정어 도치구문 이걸로 혹시나 영작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foster는 촉진시키는 거니까 stimulate, promote, encourage 같은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유의어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자, 2번 문장 볼까요? 자, 혹시나 제가 지금 이건 녹강을 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어떻게 따라온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만약에 템포가 느린 것 같으면 일시 정지하면서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the natural environment 그리고 이러한 자연 환경은 즉 이 환경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관계부사로 인식하면 되기에 관계부사 where로 치환해도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극단적인 극한의 활동들이 occur 일어나. 그러니 이러한 환경은 어쩌면 play. 자, play가 동사고 여기까지가 무려 싹 다 주어예요. 주어는 environmen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역할을 해요. in helping people focus attention.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도록 자기의 집중력을 한데 모으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지문에서도 했지? to focus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극한의 활동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좀 되게 극단적인 환경에서 하는 활동들이겠지. 뭐 히말라야를 등산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뭔가 hazardous, risky, reckless, daring. 그러니까 이러면 다 무슨 뜻이에요? daring 같은 경우는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거 다 위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이런 극단적인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곤 하죠. 근데 그게 뭐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인간이 집중력을 올리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research suggests that. 자, 그래서 연구가 드러내기를 뭐냐면 자, 요거 문법 포인트 하나 나왔네. 그지? suggest 같은 경우는 자, 제가 1학기 때도 설명했죠.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고 써가 이렇게 밑으로 쓱 내미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넌지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완곡하게 교묘하게 드러내는 게 suggest거든요. 그래서 sugges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속사 이렇게까지 할까? 대시 물론 생략될 때도 많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절에서 그냥 CS, CV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CS 하고 여기에 물론 should도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하고 여기는 동사 원형 쓰겠지.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조동사 안 쓰면 얘는 뭐예요? 이러한 사실을 넌지시 사실을 드러내는 거니까 암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얘는 should가 뜻이 뭐니까 자, 저한테 리딩 부스터 배운 친구들은 대답해야죠. should 뜻 뭐예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넌지시 드러내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안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고 저기서는 그냥 동사가 쓰였죠.
조동사 없이.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암시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가 암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viewing natural scenes, 자연 경관을 자연 풍경을 보는 게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자 이건 또 반대로 recover로 바꿔도 되죠.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from the mental fatigue,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피로로부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자연 경관을 보면. 이거 실제로 그런 게 실제로 저는 이제 주 7일 쭉 일하고 특히 일요일에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집에 갈 때 좀 이렇게 가끔 드라이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막 산 경치 이런 거 보고 하면 확실히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 그래서 caused by, 자 이 caused by는 이거 문법 포인트 의외로 조금씩 찔끔찔끔씩 나오죠. 문법 유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caused by long periods of concentration,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가 빨렸다는 거죠. 정신적 피로가 생겼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됐죠? 그래서 suggest까지 한번 필기 쓱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in one experiment, 그래서 한 실험에서는요, people carried out mundane tasks requiring, 자, 이 requiring은 앞에 있는 tasks를 꾸며준 거죠. sustained attention, until they became mentally fatigued. 이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낫겠다. 자, carry out은 수행하다죠. 그래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어떤 좀 일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으로 맨날 우리가 지루하게 하는 과업을 수행을 하는데 그게 뭐를 필요로 한데 sustained attention, 지속적인, 계속 위에서 떠받치는, 좀 유지가 되어야 하는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일상의 지루한 업무들을 계속 하도록 했대. 그래서 steady, constant, persistent, perpetual, incessant, 이 단어들은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니까 꼭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집중력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뭘로 바꿔도 돼요? which require로 바꿀 수 있겠죠? 이제 관계절로 인식하셔도 되겠지? 자, 뭐 할 때까지 they became mentally fatigued and their performance declined. 자, 그래서 이들의 정신적 피로가 쌓이고 그리고 성과가 decline, 감소할 때까지, 감소하다, reduce, wane, dwindle, plunge는 이렇게 턱 폭락하는 거고, dwindle는 이렇게 서서히 시들듯이 감소하는 거, wane는 이렇게 시들는 것처럼 희미하게 약해지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긴 한데 좀 만약에 선생님이 어휘에 힘을 주시면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저건 당연히 시험 임박했을 때 외우는 게 좋겠죠. 지금 외우면 까먹을 테니까. 자, 그렇게 따로 별도로 표시하면 되고요. They then viewed pictures for less than 10 minutes before returning to the tasks. 그리고 이제 사진을 10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봤어요. 다시 업무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가 다 빨리니까. 그러고 나서 그 광경을 보여줬더니 그랬더니 participants who viewed pictures of natural landscapes, 자연 경관을 봤던 사람들이 such as orchards, rivers and mountains, 이런 자연 경관들을 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 이거 관계절이죠. 주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were significantly more accurate in their second set of tasks.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일을 시켰더니 그때 다시 엄청나게 업무의 정확성이 올라갔다는 거죠. compared to, 누구랑 비교해보면 people who had viewed urban landscapes were geometric shapes. 일반적인 기하적 뭐 사각형, 정사각형 이런 형태의 도형이나 도심을 보여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과거 완료 나와야겠지. 왜 과거 완료 나와야 되겠어? 자, 비교되기 전 시점이잖아. 그 전에 이미 도심 풍경을 봤었어야겠지. 그러니까 과거 완료 써야 돼. 저기 무조건. 자, 요 정도 하면 문법이랑 다 잡은 것 같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마지막 문장이죠. These and other results suggest that. 자, 이것도 봐봐. 여기는 지금 can's였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암시하다, 시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다른 결과들도 다 시사하는 바가 simply looking at natural landscapes can reinforce our capacity to focus. 자, to focus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reinforce, 강화한다. strengthen, enhance, improve, boost. 이것도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지만 다른 지문에서도 통용되는 핵심 유반이어 중에 하나니까 꼭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문에 대한 해석은 끝나고, 자, 이제 지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내용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내가 왜 중심 내용 나올 거냐면, 일단 극단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극단적인 활동을 하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야? 뭐가 중심인 거야? 3번 문장이 핵심인 거야. 3번 문장. 1, 2번은 그저 거들 뿐이고 3번이 핵심이야. 3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극한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집중을 발휘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자연 환경을 그냥 보기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1, 2번. 극한의 자연 환경에서 인간은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근데 1번, 2번은 중요한 게 아니라 3번부터 5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지만 그저 자연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중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6번, 7번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재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재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보다 자연경관 사람들이 집중력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자, 자연 경관을 보는 것만으로 집중력의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뭔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집중력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을 영어로 알아야겠죠? 자, 회복 탄력성은요,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해요. resilience. 알겠죠? 그래서 아니면 형용사로 쓰면 resilient, 그러니까 뒤에를 t로 바꾸면 회복 탄력적인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보통 중심 내용, 즉 주제나 제목 문제 같은 걸로 낼 때 제가 많이 잡아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극단의 자연 환경에 있으면 집중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섞여 있으니까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애들을 털어버리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역시 내용을 잘 꼼꼼하게 숙지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26번 지문은 물론 25번 지문만큼 짜잘짜잘한 문법이 많긴 한데 문법 포인트가 25번보다는 좀 더 뚜렷하니까 문법에서 세심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 필기 되신 분은 27번 지문 넘어올게요. 자, 이게 사실 9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어법 유형이었기 때문에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수업에서 어느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법이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했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공부를 했고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변형해서 내지는 조금 응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까 방금 봤던 거죠. not only.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not only 잡아준 거야. 여기서 지금 하잖아. not only를 맨 앞으로 해서 부정어 도치 구문을 했으니까 지금 do랑 위에 지금 위치가 뒤집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뭐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자, 이 코인은 동전이잖아요. 동전의 반대면.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까먹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opposite side가 가리키는 거, 암시하는 것은 이야기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있는 행위, 까먹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not only but also be로 해서 not only do we tell stories to remember them, but also do to forget them. 그래서 이렇게 but also do to forget them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영작할 수 있도록 서술형이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포인트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반대도 사실이다. 즉 까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근데 까먹는데 왜 얘기를 하지? 누가 봐도 좀 역설적 서술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필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we fail to create stories in order to forget them. 이야기를 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뭔가 흑역사, 우리가 잊고 싶은 과거가 있으면 그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야기를 잊으려면 이야기를 그냥 꾸며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들춰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when something unpleasant. 자, 무언가 불쾌한 것이 자, something, 즉 thing으로 끝나는 건 후치수식하는 거죠. 그지? 불쾌한 게 나한테 일어나요.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I'd rather not talk about it. 나 그냥 차라리 그거 얘기 안 할래. Because 왜냐하면 not talking about. 자, 이건 뭐 중딩문법에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명사가 쓰였는데 준동사, 동명사를 포함한 모든 준동사는 준동사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요. Not talking about it makes.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게 it, 이건 가목적어죠. Easier to forget, 찐목적어. 차라리 잊는 걸 더 쉽게 만들 거기 때문에 난 그냥 차라리 얘기 안 할래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nce you tell what happened to you, 그래서 너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 you will be less able to forget the parts of the story. 그러니까 얘기해버리면 너는 결국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함으로써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잊을 가능성은 당연히 현격히 떨어지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게 또 어휘 문제로 되게 딱 좋지. 어휘 문제 함정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통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당연히 까먹으려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까먹을 가능성이 적어질 거냐. 그러니까 요거 함정 조심해. 그러니까 요런 데를 바꿔가지고 그 너네 지문 외운 애들 다 털어버리겠지. 반대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만약에 읽는데 지문이 살짝 뭔가 변형된 것 같다? 그러면 읽으면서 문맥 파악하면서 풀어야 돼요. 어휘 문제나 아니면 문장 삽입 같은 거 냈을 때. That you told, 너가 말했던 것. 그러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절이고 그리고 목적격 관계절은 그냥 대사를 생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in some sense.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telling a story makes it happen again. 그래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다시 일어나도록 할 거 아니야. have, make, let 나오면 동사원형 중딩문법이죠. If the story is not creat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자, however에서 흐름 뒤집혔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삽입 순서별 같은 흐름을 묻는 문제 출제도 사실 제격이긴 해요. 그죠? 중간에 흐름이 이렇게 뒤집히니까. 근데 하지만 애초에 이야기를 맨 처음에 애당초 하지를 않게 되면 it will only exist in its original form. 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면 니네 머릿속에 원래의 형태로 그대로 계속 있는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여기서는 원래란 뜻이죠. 원래의.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계속 부정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계속 불쑥 떠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래라는 말이 결국 부정적인 형태로 그냥 그대로 쭉 남아있어서 계속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지. 근데 왜 우리 소위 속마음 털어내면 좀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 그 얘기야. 차라리 털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가령 in a form distributed among the mental structures. 그러니까 이거 지금 7번 문장은 좀 쉽게 얘기하면 될 걸 쓸데없이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형태라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안 좋게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그대로 머릿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그게 mental structures 이거 쉽게 얘기하는 뜻인데 마음속 머릿속이라는 뜻이야. 머릿속에 그게 어떤 형태로 쭉 퍼져 있다는 거야. used in the initial processing. 요거는 예를 수식하는 거죠. 과거분사구. 그래서 여기는 used는 사용되었다라는 수동의 의미로 쓰인 과거분사구고 그리고 얘는 which랑 그리고 initial이라는 맨 처음이라는 뜻이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거니까 옛날이겠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 썼어야겠지. 그래서 which were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distributed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분사구로 앞에 있는 a form을 수식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which 얘는 is를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지? is나 was 둘 다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것도 관계절의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 구조에 이렇게 쭉 이 생각이 팍 퍼져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맨 처음에 프로세싱 이거를 처리할 때 사용되었던 멘탈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 걸 얘기한 거죠. 맨 처음에 그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그 순간이 그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쭉 보존돼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보존돼 있는 거니까 only exists in its original form. 그래서 요거는 네거티브가 만약에 오리지널 자체를 좀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다? 그럼 계속 보존돼 있는 거니까 preserved 같은 과거분사를 써도 괜찮겠죠? 그지? 아니면 V1을 혹시 여기서 찾아라라고 하면 이니셜을 써도 되겠죠. 그지? 이니셜. 그죠? 아니면 primary 앞에서 있었다라고 해서 primary 써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잡아줄게. 앞에 이전에 있었다는 건 prior라는 단어도 있어요. prior 이전의. 자, 요 정도 잡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thus 따라서 in the sense that 그래서 어떠한 의미냐면 it can be reconstructed 그것이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 that은 당연히 앞에 the sense를 가리키는 접속사 대시고요. 그 어떤 sense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 대시 쓰인 거죠. 그래서 동격 접속사 대시고 그래서 이것이 즉 안 좋은 감정이 재구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the experience remains 그 경험은 계속 쭉 남아있다. 그래서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계속 어떻게 다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다는 거야. When the experience was a bad one 만약에 경험이 안 좋은 거였어요. That sense of being in memory 그래서 being in memory 기억 속에 있다라는 이 의미는 can have annoy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뭔가 조금 우리를 기분이 안 좋게 만든 짜증나게 하는 심리적인 결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당연히 결과가 그러니까 얘 지금 수식한 게 결과죠. 결과가 사람들을 짜증나게 감정을 유발해야겠지. 그럼 유발할 때는 능동의 의미인 현재 분사가 쓰여야 돼요. 저 annoyed 해버리면 결과가 지 혼자 빠개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빈칸 추론 포인트로 being in memory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억 속에 이야기가 남아있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로 쓰였지.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해서 털어내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자, 요것도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지문 정리할게요. 자, 기억과 이야기의 관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기억은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기억들은 오히려 그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인간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을 잊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 자, 3번부터 5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지만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은 가급적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마음이 더 아프고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부정적 기억은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부정적 감정이 다소 누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알겠죠? 자, 부정적 기억은 오히려 이야기를 꺼내요.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자, 영어로 alleviate 그리고 sooth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아시면 될 겁니다. alleviate 그리고 soothe.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그러니까 문법 다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배우는 앞에 네 지문은 문법이 꽤 제법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물론 다 짜잘짜잘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문법도 같이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28번 지문부터는 10강이 됩니다. 자, 다 쓰셨으면 이제 28번 지문 넘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여긴 또 이제 내용 위주로 훈련하시면 되는데 좀 길어요, 지문이.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스포츠는 can trigger 촉발시킬 만들어낼 수 있어. emotional response 감정적인 반응을. 자, in its consumers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of the kind 근데 그게 어떤 종류냐면 rarely. 자, rarely는 쌤한테 배우면 늘 얘기하는 거 찔끔. 그래서 seldom, hardly, scarcely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정어죠. 부정어고요.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의 제품은 bring forth 앞으로 이끌어내다, 앞으로 갖고 와주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bring forth도 좋지만 bring about이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bring about으로 바꿔도 상관없죠. 아니면 trigger 찾아 쓰라고 하거나, 그지?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선 다른 상품들에서는 잘 안 나오는 종류의 뭔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문법적으로 보면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가 앞에 있는 of the kind 아니면 특히 emotional response에 수식을 하는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요거는 which is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정도 보고 2번 문장 가겠습니다.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Bank customers. 사실 이거 문법적으로는 Imagine bank customers. 두 개 다 되거든요. 뭔가 기념품을 사고 있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해 보세요. 은행 소비자가 그러니까 은행 고객이 저기 기념품을 사고 있는 것을 알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사실 둘 다 돼요, 이거는. 아니면 얘가 타동사니까 얘가 이 타동사의 목적어, 즉 동명사가 되고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다 똑같죠, 의미는. To show loyalty to their bank. 은행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려고 기념품을 사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consumers identifying,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 ing는 이걸로 쓰인 거야. Identifying s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 아니면 자동차 보험회사랑 너무 강하게 유대감을 느껴서 너무 좋아해서 이 회사랑 나를 동일시해서 자, so that 구문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 that이에요. 이렇게 so that 구문 나왔을 때 that은 해석 제가 어떻게 하라 했죠? 그래서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애착을 가져서 그래서 they get a tattoo with its logo. 자기 자동차 보험회사의 로고를 자기 여기 몸에다가 문신을 박는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1번 문장에 있는 얘기를 더 부연으로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뭔가 끈끈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산업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미친놈이 신한은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뭐 거기 가고 신한은행과 관련된 기념품 사고 그러겠어.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we know that. 그래서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자, 타동사니까 목적어 접속사 돼. 뭐냐면 some sport followers are so passionate about players, teams, and the sport itself. 자, 소대꾸문 또 나왔죠? 그래서 their interest border on obsession. border가 경계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border on은 거기에 그 맞먹는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뭐에 가깝다, 뭐뭐의 수준에 미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obsession은 좀 안 좋은 뜻이죠. 집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집착에 가까운 수준까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너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아끼니까. 그지? 그래서 특히 스포츠에서 축구가 가장 대표적이고 야구도 좀 열성 팬들 보면 막 난리 나잖아. 막 지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불 지르고 막 난리 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이해하시기에. The addiction. 그래서 this addiction 이런 중독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거 스포츠 팀에 그럼 provides the emotional glue 끈끈한 풀 같은 그러니까 정서적 접착제라는 건 그만큼 정서적으로 깊게 유대한다는 거죠. That bind는 묶어버린다는 거야. bind A to B 그럼 A를 B에다가 속박시키고 묶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팬들이 팀에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죠. 글루가 선행사예요. And maintains 그리고 유지한다. 그러면 동사 1, 동사 2가 되는 거지. 아 잠깐만. maintains 이거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And maintains loyalty even in the face of on-field failure. on-field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failure, 실패를 봤다는 건 예를 들어 라이벌 팀한테 2대 0으로 졌다. 그래도 나는 이 팀을 사랑해.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은행을 갔는데 여 은행에서 좀 뭔가 나한테 되게 마음에 안 들게 일을 처리를 해줬어. 그럼 나 이제 다신 이 은행 안 써.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갖는 인식인데 근데 스포츠 소비자들은 잘 봐. 분명히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팀인데 2대 0으로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 이 팀에 팬질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개쩌는 산업이지. 절대 고객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잖아. While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of having customers that are as passionate about their products as sports fans. 그래서 대부분 많은 회사들의 경영자들이 스포츠 팬처럼 자기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열정적인 고객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하지만 while이지 그런 반면에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죠.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 자, 스포츠에 의해서 촉발된 야기된 이 감정은 또한 부정문이네. 그러니까 while을 기점으로 이 5번 문장은 문장 삽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흐름이 갑자기 뒤바뀌죠. 반대로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어요. 자, 뭔가 봤더니 Sports emotional intensity can mean that. 그래서 스포츠에서 이런 감정적인 끈끈함은 오히려 격렬함은 뭐를 의미할 수 있냐면 접속사 that organizations 회사죠. 그래서 회사들이 have strong attachments to the past.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거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Through nostalgia and club tradition. 그래서 뭔가 옛날이여 하는 향수와 그리고 클럽 전통을 거쳐서 옛날을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옛날만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축구를 어렸을 땐 진짜 많이 봤는데요. 특히 해외 축구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한동안 학창 시절 때 응원했던 응원 진짜 열성적으로 했던 스포츠 팀 이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어요. 그거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법한 되게 유명한 세계적 클럽이죠. 거기 팀이 지금 이래. 그러니까 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응원할 때만 하더라도 맨유라고 하죠. 줄여서 맨유가 거의 유럽에서 거의 최강급 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쩌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잘 못 나가요 요즘. 그러니까 거기 팀의 팬들이 대부분 다 우리 옛날에는 막 잘 나갔는데 빨리 옛날 잘 나가던 때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어. 그리고 돌아갈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아도취가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다른 팬들이 되게 막 맨날 놀리고 그래. 그래서 6번 문장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6번 문장에서 보듯이 스포츠 팬들이 자꾸 옛날에 집착을 하니까 뭔가 너네 기업은 우리 소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니저라고 했으니까 매니지라고 하잖아. 매니지가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걸 매니지라 그래. 왜 회사 경영을 매니지라 하냐면요. 계속 환경이 바뀌고 계속 세상이 변하니까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도태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매니지거든. 그래서 쌤이 경영학과 나왔을 때도 경영학을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교수님이 실제로. 근데 그럼 계속 바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스포츠 팬들은 그게 싫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응원하던 팀이 계속 지금 쭉 유지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거스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팬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팬들은 지금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의 전통과 과거가 쭉 유지됐으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이탈해 버리니까 이게 참 진퇴양난인 거죠. 이 스포츠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they may ignore efficiency, productivity, and the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ing market conditions. 이렇게 뭔가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계속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 필요성 같은 것들을 다 쌩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얘네들이에요. overlook, neglect, disregard. 다 무시하다, 경시하다 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들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가령 a proposal to change club colors. 자, 색깔을 왜 바꿔야겠어? 당연히 그 구단 입장에서는 유니폼을 많이 팔아 제껴야겠지. 그러면 유니폼을 계속 팔아 제끼려면 디자인이 계속 변해야 되고, 디자인이 변하면서 색깔까지 특히 계속 바꿔야 계속 새로운 유니폼을 팔 수 있을 테니까 기업의 이윤 창출 추구 측면에서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싶어 한다고. In order to project a more attractive image.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클럽 색깔 이제 바꾸자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 원래부터 근본이 파란색인데 그걸 바꾸면 되겠냐? 그래서 이거 아마 클럽 색깔 바꾸는 거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는 진짜 아무 클럽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may be defeated. 그래서 이러한 제안 자체가 자 to change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로 쓰인 거고 주어 그리고 동사. 자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defeat는 패배하다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타동사. 그래서 패배시키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동태 쓰인 거야. 그래서 보통 defeat는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패배를 당한 거니까. 어쩌면 무산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게 클럽의 전통과 쨍그랑하고 깨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28번 지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논리전개 정리하고 끝내죠. 자, 핵심 소재는 스포츠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소비자와 강력한 감정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알겠지? 그렇기에 소비자들이 쉽게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뭐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스포츠 산업의 고객들이 갖는 강력한 감정적 유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자, 양날의 검은 지난 수업 때 제가 잡아줬었죠? 혹시 보니까 유대도 한번 잡으면 본드를 좀 많이 써요. bond. 알겠죠? 그 다음에 양날의 검은 그때 했죠? double edged sword. 자, 양날의 검으로 주제 문제 내기 제격인 지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8번 지문까지 내용 다 정리했고요. 자, 필기 못한 거 있으면 다 필기 완료하시면 되고 다 하신 분은 이제 뒤에 내 지문마저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